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최신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제가 브리핑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와, 제가 이 지표를 거의 이제 매주 보고 있는데, 야, 이거 거의 지금 3년 만에요. 이 지표가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요. 이런 일은 진짜 3년 만인데요. 어떤 건지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대구와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이렇게 100 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와 세종마저 뭐예요? 이제는 위로 지금 100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드디어 가장 전세 수급이 좋지 않았던 대구와 세종마저도 전세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청약에서 당첨은 곧 부동산 성공의 시작입니다. 저는 5,000명을 컨설팅했고 3조 원 이상의 부동산을 당첨시킨 청약의 판도를 바꾼 청약의 대가 원룡입니다. 오늘 부동산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청약 제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제대로 된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제가 미리 예측한 맞춤 양보처럼 딱 맞는 매칭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이번 강의는 1시간의 메인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당첨 전략, 즉 당첨 가점을 미리 예측해 맞춤 매칭을 도와드리는 촌철살인 비법을 핵심만 쏙쏙 전달합니다. 이 강의 없이는 내 집 마련, 청약을 통한 당첨 논할 수가 없죠. 더욱이 이번 강의 당첨자 모두에게 리치고 투자 체크리스트 5만원 상당, 리치고 경매 서비스 5만원 상당, 총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무조건 드립니다. 이런 강력한 혜택과 함께라면 당첨 전략은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논하려면 청약 전략부터 완벽히 알아야 합니다. 5,000명 이상의 컨설팅, 3조 원 분석이 증명하는 이 강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대구와 세종 부동산 시장에 일단 전세 시장부터 안정화가 된다. 뭐만 없으면 공급 물량만 없으면. 자, 그런데 대구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앞으로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공급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종과 대구 전부 다 전세 수급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다. 전세 수급이 좋아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매매 가격마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나타난 이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종을 한번 볼게요. 자, 세종을 보시면 출렁출렁 하다가 지금 106까지 지금 올라왔죠. 그리고 매매 쪽도 지금 살짝 평균보다 높죠. 그래서 전세나 매매 시장 쪽으로 약간 지금 상황이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와, 대구는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는 쭉쭉쭉 좋아질 일이 아주 많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도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지방을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저를 포함해서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아마 다니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모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 움직일 예정이고요. 대구를 가야 되나? 혹시라도 댓글에 우리 대구 계신 분들이 대구 먼저 봐주세요 하시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구와 세종 뭔가 긍정적인 지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죠? 자, 충북하고 울산이죠. 여기가 뭐예요?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충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 이게 여러분들 전세 수급이 거의 180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겁니다. 20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울산하고 충북은 뭐다? 전세 시장이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뜨끈뜨끈하다. 그러니까 매매가에도 뭐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연계 포인트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울산은 공급이 없죠. 근데 제가 유망 지역 얘기할 때 제가 충북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충북은 지금은 공급이 작지만 이거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충북의 이제 공급 물량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올해 좀 많네요. 올해 좀 평균보다 많고 내년에 좀 평균 약간 미만, 그 다음 27년에는 다시 평균 정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정이 아니라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북이 공급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감소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 폭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근데 울산이나 이런 지역은 뭐예요? 울산 한번 볼까요? 울산 보여드릴게요. 울산은 보시면 이렇게 평균보다 계속 작잖아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강세를 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울산하고 지금 충북이 전국에서는 전세 시장이 가장 뜨겁다. 자, 수도권 이제 볼게요. 자, 서울이 한참 오른쪽에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이게 매매 수급이라는 건데 매매 시장이 뜨거울수록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서울이죠. 그만큼 서울이 굉장히 지금 매매 시장이 뜨겁다라는 거고요. 전세 시장은 그냥 뭐 요 정도면은 그냥 약간 따뜻한 정도죠.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서울의 지금 매매 수급이요. 와, 지금 뭐 뜨끈뜨끈합니다. 63까지 올라왔고요. 요 정도면은 작년 24년의 6월달 말, 7월달 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던 그 상황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뜨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전세 수급인데 조금 올라가다가, 근데 지금 뭐 서울의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사실 이러면은 지금 전세 수급이 170, 180, 19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그냥 약간 따뜻한 정도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남하고 강북하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게 토제 해제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남이 이제 엄청 뜨겁죠. 그래서 강남이 와, 이거는 강남은 거의 76이니까 이 정도면요 7월달 7월달만큼이니까 너무너무 지금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강남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25년 하반기가 안 좋다라는 전망을 계속 해오고 있죠. 상반기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토저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불이 붙었는데 저는 이 불이 몇 개월 갈 거냐? 올해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개월, 4개월? 아주 길어봐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는 다시 꺾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당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서울의 뜨겁던 시장도 언제 그러냐는 듯 갑자기 식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준 단기적인 지금 매도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은 전세 시장도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죠. 강릉 북보다는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강북을 보시면요. 강북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 전세 시장이 뜨겁지 않고 다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매매 시장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온도 차이가 지금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도 조금은 올라왔는데 뭐 택도 없죠. 원래는 경기도만큼인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토제 때문에 갑자기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경기도의 전세 수급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134입니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 수급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서울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지금은 뭐예요? 토제가 만드는 완전 단기 이슈 때문에 시장이 뜨거워지는 거고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수록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상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2년 하반기에 그렇게 폭락이 올 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거의 웬만한 전문가들 예상 못했죠.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그런 폭락이 올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거의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25년은 지금 22년의 폭락, 2008년의 폭락, 이 하반기에 다 나타났는데 그때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이 좋은 매도 기회가 아닌가. 언제까지? 한 6월달 정도까지. 한 5월달, 6월달 정도까지가 좋은 매도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좀 전주 대비해서 많이 움직인 곳이 전남인데요. 와, 제가 좀 전에도 모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남에 자기가 몇 채가 있는데 전남 지금 시장이 조금 뭔가 부글부글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데이터를 봐도 매매 시장이 어때요? 전남의 매매 시장이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조금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와, 2023년 이후로 오니까 지금 1년 반 만에 전남에도 지금 매매 시장이 지금 달궈지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25년 가을 연말서부터 일부 지역에서부터 엄청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뭐예요? 특히 이거를 경매까지 결합하면요, 정말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플러스 B 투자를 경매로 하면서 돈도 생기고 부동산도 생기는 이런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좋게 보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자, 그런데 25년 하반기에 이제 경제 충격이 오고 수도권에 상당한 하락이 오면서 이게 지금 괜찮은 지방 부동산에도 또 충격이 올 겁니다.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거기는 무릎이나 무릎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는데 하반기에 충격이면 같이 또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발목이나 완전 발목 밑으로까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일부 지방에서부터 오게 될 거예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다니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거고,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지자체, 특히 부동산 관련 부서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김기현 초대하십시오. 제가 가서 여러분들 계신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명확하게 조목조목 읊어 드려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제가 기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 수급 동향을 좀 봤는데, 자, 여전히 지금 왼쪽에 있는 지역 있죠.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이런 지역은 여전히 매매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전세 시장이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매매 시장까지 안 왔어요. 언제부터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대구의 전세 수급이 130, 140 좀 넘어서는 훨씬 더 좋아지는 순간부터는 대구의 매매 수급도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봐서는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이런 지역들은 매매 시장이 너무너무 지금 좋지 못하다. 그리고 대전, 세종, 대구 이런 지역들은 100보다 높긴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밑에 있고 100보다 조금 높은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도 지금 전세 시장이 그렇게 그냥 찬바람이 안 부는 정도지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데는 울산과 충북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동향이 아니라 거래 동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죠. 매매 거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더불어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간만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웃음꽃 좀 피우시겠네요. 거래량이 늘어서. 자, 충북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오른쪽으로 와, 거래량 다시 늘고 있죠. 전세도 조금 괜찮죠.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왼쪽, 거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빨간불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매매나 전세, 특히 전세가 추세적으로 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조금 거래 늘고 있죠. 매매나 전세는 거래 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지역들 인천, 제주, 경북, 전북, 광주, 부산, 전남 이런 지역들은 밑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매매나 전세가 둘 다 줄고 있는 거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살짝 늘고 전세 살짝 늘었네요. 근데 여전히 거래가 많지는 못하죠. 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전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매매 거래가요, 와, 세종이 3월 달에 지금 불 붙었습니다. 요 정도면은 몇 년 만이냐면요, 와, 이거 몇 년 만이야 이거. 어우,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년 반 만인데요. 1년 반 만에 세종에 지금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매매 거래가. 좋네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세종에 아파트 갖고 있는데 언제 팔래? 아니면 언제 살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종은 올해 한 4월이나 5월달? 좀 늦으면 6월달 정도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내년 어느 즈음에 다시 사지 않을까. 물론 세금적인 부분을 감안해서요. 그래서 간만에 지금 세종에 따뜻한 바람 불고 있고요. 일부 지역들이 좀 거래가 조금 활발해지면서 그래도 이 지역에 계신 우리 중개사 분들은 조금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급 동향과 거래 동향을 살펴봤고요. 이거는 제가 전망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지금의 현상을 제가 데이터로 읊어 드리는 거고요. 저의 전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25년 하반기가 너무 위험하다. 특히 25년 가을. 그래서 8월, 9월 이 즈음부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누구를 만나봐도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매우 위태롭다. 아마 다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만 매몰이 돼서 지금 집 사기 너무 좋은 시기다 이런 판단을 했다가 너무나도 고평가된 시기에 잘못 사셨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